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6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좌표계에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표현하는 걸 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델 연산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컬을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 잠깐 복습하면 먼저 뭐든지 벡터를 그냥 쓰면 그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어떤 좌표계를 하나 골라서 대표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위치 벡터와 미분, 델 연산자가 세 가지 좌표에서 어떻게 대표가 됐었냐면, 네, 이렇게 됐었죠.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이제 각 세 좌표계에서 하는 거 했었습니다. 직각 좌표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직각 좌표계로 표현된 델 연산자와 그 다음에 직각 좌표계로 표현된 벡터 필드, 벡터 함수죠. 사이에 스칼라 곱을 하면 그것이 바로 다이버전스였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니까 미분을 하면서 여기에 덧 프로덕트 스칼라 곱하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미분을 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미분을 했더니 이 중에서 스칼라 곱한 거 중에서 단위 벡터들 사이에 스칼라 곱한 거 중에서 0이 아닌 거가 몇 개 없었죠. 그래서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3개가 또 1이니까 그것을 정리하니까 직각좌표계에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좌표계도 구하는데 이제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우리 컬을 구하겠습니다. 컬은 무엇만 다르냐면 델 연산자하고 벡터 필드를 스칼라 곱한 것이 아니라 벡터 곱한 거였죠. 그래서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델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벡터 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벡터 곱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벡터 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벡터 곱을 하는데, 이때 벡터 곱 할 때 이제 쭉 이렇게 하면 몇 항이 나오겠습니까? 9개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첫 항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적용한 거, 이렇게 9항이 나왔는데, 이 9항 중에서 사실은 스칼라 곱할 때는 세 항만 0이 아니었는데 이제 벡터 곱하면 세 항이 0이죠. 세 항. 어떤 세 항이 0이냐면 같은 것끼리 곱한 거, 우리 이거 벡터 곱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곱한 거, 이 대각선 요소가 0이고 나머지는 자, 이런 체인 룰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0인 거 이렇게 3개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저기 x 크로스 y가 있으니까 x 크로스 y는 뭡니까? z 단위 벡터죠. 그런 식으로 고쳤으면 x 크로스 y는 z가 되고 그 다음에 x 크로스 z는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줄도 y 크로스 x를 고쳤으면 마이너스 z가 되고 그 다음에 y 크로스 z는 이게 순환 순서니까 그냥 XYZ, XYZ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Z 크로스 X는 이건 순환 순서니까 그냥 Y가 되고, 그 다음에 Z 크로스 Y는 반순환 순서니까 마이너스 X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정리하면, 자,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이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차례차례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직각좌표계에서 컬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통좌표계도 이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 원통좌표계하고 구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를 미분하는 게 0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야지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9개 항이 나오는 것은 단위 벡터가 상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9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통좌표계부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미분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으로 표시했습니까? 직각좌표계 성분으로 표시해가지고 했었죠. 그랬더니 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 중에 0이 아닌 거 빼고 나머지 2개를 여기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제 볼 것 같으면 우리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에서도 그 순환 좌표 룰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같은 거 하는 대각선 요소는 그냥 0이 되고, 그 다음에 로하고 파이 하면 로 파이 Z, 로 파이 Z 이런 순서죠. 로하고 파이 하면 Z가 되고, 그 다음에 로하고 Z는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Z 로 그래야 되죠. 그래서 로하고 Z니까 여기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파이하고 로도 순서가 바뀌었죠. 로 파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좌표계에서 저기에 대연산자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로 벡터 필드를 표현하고, 우리 단위 벡터 미분한 걸 여기다 요거 두 가지, 나머지는 다 0이고 요거 두 개만 살아남죠. 요거 두 개만 우리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항이 나올까? 항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벡터 필드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Z는 이건 상수지만 여기 로하고 파이는 상수가 아니니까 처음에 미분을 하면 여기 두 항을 이렇게 처음 두 항을 이렇게 두 항씩 해서 첫 줄이 5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역시 5항이 나오고 세 번째 줄도 5항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0인 게 많이 있죠. 어떤 게 0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햇을 로로 미분하면 그건 0입니다. 여기서 0 아닌 건 요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0인 거, 그 다음에 로 크로스 로 이런 건 다 0이 되겠죠. 자, 그런 걸 다 빼면 어떻게 되냐. 자, 0인 것들을 이렇게 다 빼겠습니다. 0인 것들을 딱 빼면 0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남는데 그 0이 아닌 것들을 여기다 다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요 놈은 여기 앞에다 쓰겠어요. 근데 0이 아닌 거는 요거는 뭐가 됐습니까? 로 크로스 파이 해야 되죠. 그래서 로 크로스 파이에서 Z 저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자, 요거는 뭐가 되냐면 저기 로 크로스 요거 파이니까 로 크로스 파이에서 요거 로 Z 하면 요거 파이가 되죠. 근데 파이하고 로하고 하면 또 파이가 되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0이 아닌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차례차례 쓴 다음에 그러면 전부에서 몇 항이 나왔어요? 전부에서 몇 항이 나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항이 나왔네요. 이 7항을 정리합니다. 이 7항을 정리하면 사실은 그 6항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항, 요 두 개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6개의 항으로 원통좌표계에서의 컬도 이렇게 해서 6개의 항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좌표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좌표계는 우리 구좌표계 단위 벡터가 직각좌표계를 좀 쓰면 복잡했죠. 그래서 0이 아닌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0이 아닌 것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파이로 미분한 거는 이렇게 두 항이 되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두 개를, 저기에 델 연산자를 구좌표계로 표현한 거하고, 그 다음에 벡터 필드를 구좌표계로 대표하는 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컬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곱을 이렇게 하면, 자, 여기다가 벡터 곱을 이렇게 하면, 이때도 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번은 어때요? 아까 Z는 상수였는데, 이번엔 전부 다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항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두 개씩 해서 6개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6개가 아니라 요거 6개에 3개니까 전부 해서 18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한 것처럼 0이 아닌 거를 다 고르면, 자, 0인 거를 다 먼저 이렇게 지우면, 자, 이런 것들은 다 0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인 거 다 지우고 나머지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서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이거 가지고, 자, 단위 벡터의 곱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항은 R하고 세타는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R하고 세타는 파이 되는 거 저기다 썼고, 두 번째 항은 R하고 파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R 세타 파이, R 세타 파이 이런 순서로 가죠. 그래서 R하고 파이는 순서가 맞지가 않으니까 파이 R 그래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세타 R이니까 뭐가 돼요? 세타 R 하면 요거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 세타분의 D 세타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파이가 나오죠. 파이가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니까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나온 거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놈은 세타 곱하기 파이 하니까 R이 되죠. R 되는 거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쓰고, 요것도 쓰고, 요것도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각 성분별로 정리하면 이것도 6항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항으로 정리하는데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좌표계에서의 컬은 좀 복잡하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다이버전스와 컬을 세 개의 좌표계로 다 표현했으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결과를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다이버전스와 컬을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가 직각좌표에서 이렇게 됐죠. 세항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직각좌표계에서 컬을 구했더니 이렇게 6항으로 예쁘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A 크로스 B 한 거하고 그냥 뭐 아주 똑같죠. A 크로스 B 한 거 그냥 A 크로스 B의 요 성분들 미분 연산자의 성분들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A 크로스 B 한 성분들하고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좌표계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원통좌표계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 로브네일이 하나 이렇게 붙었었죠. 컬을 보면 좀 복잡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이 다이버전스도 상당히 복잡하고 컬은 아주 복잡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다이버전스와 컬을 세 가지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그 문제에서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가, 이걸 알아가지고 가장 편리한 좌표계로 대표한 다음에 계산을 하지, 대표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지요. 그리고 벡터 필드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습니까?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다이버전스 F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뭐였냐면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였죠. 다이버전스 정리란 뭐였냐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저 벡터 필드는 어떤 거라도 좋았어요. 그 벡터 필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게나 폐곡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폐곡면 위에서 적분을 하면 폐곡면 위에서 면적분한 거, 이게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총선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벡터장의 총선속은 폐곡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총선속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그 폐곡면, 처음에 아무렇게나 그린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 그 부피에서 무엇을 적분해요? 부피 적분하는데 다이버전스를 적분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적분한 값을 F라고 그러고 총선속을 파이 F라고 하면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이버전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정리를 요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를 폐곡면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한 것은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한 것과 같다. 자, 이것은 우리 쉽게 증명할 수가 있고, 우리 증명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증명 우리 수학자들이 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갖다 이용하면 되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학에서 하는 항등식인데, 자, 이거 가지고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이거가 똑같은 스타일의 정리 가지고 왔는데 그 정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톡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스톡스,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와 관계된 정리니까 다이버전스 정리하는 건 좋죠. 근데 왜 스톡스 정리할까? 스톡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어요. 이 스톡스가 여러분 잘 들어본 사람입니까? 안 들어본 사람입니까? 사실은 스톡스가 들어가는 법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루카시안 석좌 교수로 임명된 것으로 유명한데, 루카시안 석좌 교수란 누가 한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2대 뉴턴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대에 이제 스톡스가 하고, 그 다음에 디렉
디렉은 양자역학 형성 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호킹도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턴이나 스톡스나 디렉이나 호킹처럼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 루카시안 석좌 교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석좌 교수, 이 스톡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 남기고 그의 이름으로 된 정리들이 있는데, 특히 스톡스 정리는 다이버전스 정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벡터 필드에 관한 것이에요. 벡터 필드에 대해서 스톡스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이버전스 정리 적용할 때 우리가 패곡면을 만들었죠. 패곡면 만들지 않고 패곡선을 만듭니다. 패곡선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패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 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커를 면적분합니다.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톡스 정리는 이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큘레이션은 그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컬의 면적분인 것과 같다. 이것을 이제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여기에는 적분을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적분은 임의의 패곡선에서 선적분은 그 선적분으로 둘러싸인 컬의 면적분과 같다. 이것도 역시 우리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간단히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증명하고 싶으면 해도 좋지만 우리는 그 의미만 갖다 쓰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이버전스 정리와 스톡스 정리를 가지고 다이버전스 F와 컬 F의 의미를 우리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버전스 F의 의미는 알았죠. 우리 다이버전스는 우리 어땠냐면 벡터 필드를 역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죠. 역선으로 표시하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다이버전스가 있을 때,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면 역선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벡터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벡터 필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데서 이렇게 생기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소스라고 불렀죠. 근데 다이버전스가 0이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서 거기에서는 어때요?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항상 총선속이 0이다. 들어간 것은 항상 나가는 거죠. 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서는 생기는 거니까 패곡면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더라도 0보다 크죠. 그리고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 벡터 필드가 거기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싱크의 수체의 역할을 한다. 거기에 쏙쏙 들어가서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어떤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그 벡터 필드가 생기는 데를 또는 없어지는 데를 0보다 크면 생기고 0보다 작으면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알았습니까? 다이버전스 정리로부터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면을 통과하는 총선속이 바로 뭐예요? 그 벡터 필드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 하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나오면 그러면 안에서 뭐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큰 데가 더 많아야지 저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컬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컬의 의미는 스톡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스톡스 정리는 패곡선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이 패곡선에 대한 적분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컬이 0이 아닌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컬 F는 요거 벡터죠. 그 다음에 DS, 요거 면도 요거 벡터죠. 이 면 벡터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컬 F의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 이 적분이 0보다 크게 되겠어요. 그 방향이 반대면 이 적분이 0보다 작게 되겠죠. 저건 뭐냐? 그래서 벡터 필드가 동글동글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0보다 크지 않겠어요? 0과 다르겠어요? 0과 다르려면 그 안에서 컬 F가 0이 아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컬 F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컬 F가 0보다 크면 저 벡터 필드의 모양이 저런 식으로 돼 있다.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게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 이걸 보텍스라고 그래요.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로테이셔널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컬 F가 0이면 어떠냐? 0이면 뱅뱅 도는 게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필드를 뭐라 부르냐면 이로테이셔널 필드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뱅뱅 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필드는
항상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존장 또는 보존력 이런 거 할 때 이 컬F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컬F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자, 같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라는 건 무엇과 관계되는 거냐면 면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면의 방향과 컬F의 방향, 뺑뺑 도는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도는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렸을 때, 저 필드가 도는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렸을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과 면의 방향이 같으면 그럼 컬F는 0보다 큰 게 되겠어요. 근데 그 반대면 컬F가 이제 0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 컬F가 0보다 큰 것이나 컬F가 0보다 작은 것이나 전부 다 소용돌이 보텍스는 맞습니다. 단 면에 대해서 그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컬F의 의미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델 연산자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레디언트가 있고 다이버전스가 있고 컬이 있죠. 자,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함수였는데 그레디언트 U 이 스칼라 함수는 어떤 의미를 가졌었습니까? 이것은 그 스칼라 장이 가장 빨리 변하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그레디언트였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벡터 필드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소스나 싱크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0이면 생기지도 없어지도 않는 그런 필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컬은 뭐였습니까? 컬은 로테이션이었죠. 보텍스였죠. 그래서 오른나사처럼 회전하면 벡터 필드가 오른나사처럼 회전, 그 말은 뭐냐면 그 벡터 필드의 방향으로 돌려서 진행하는 방향이 컬F의 방향과 같으면 그러면 오른나사로 회전하는 그런 벡터장이고, 반대면 왼나사로 회전하는 벡터장인데, 만약에 컬F가 0이면 그것을 보존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델 연산자로 계산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와 컬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라플라시안이 있겠어요. 이 라플라시안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은 좀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Mathematics for Physics 컬을 3개의 좌표계에서 구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